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 화제의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하는 스카우트 H,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는 주말 9월 달에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죠. 토트넘 스퍼와 레스터시티의 경기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 첫 골을 기록하지 못한 가운데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레스터시티를 만납니다. 레스터시티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레스터시티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 어떤 활약을 하고 있고 토트넘과 연결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예. 먼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9월 1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킥오프합니다. 최하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단 1승도 없는 팀이죠. 예,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챔피언스 리그를 갈 뻔하고 예. 상황을 다 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무너진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일단 기록 자체가 승격 이후 최악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 첫 경기 무승부 거두고 나서는 5연패입니다. 예, 사실 뭐 무승부 때까지만 해도 뭐 브렌트포드가 만만한 팀은 아니니까 예. 뭐 2대2 결과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물론 이제 대진도 좀 안 좋긴 했어요. 예, 그렇죠. 아스날, 첼시, 맨유, 그리고 또 이제 브라이턴도 현재 너무 잘 나가고 있는 팀이니까, 예, 대진이 좀 안 좋긴 했어도, 사우스햄튼한테도 1대2로 진 거는 좀 선 넘었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데, 예. 이 5연패 자체도 굉장히 오랜만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의 이제 2017년 2월에 이제 그때 5연패 당하고 나서 5년 7개월 만에 5연패입니다. 그때도 흥미로운 게 첼시, 사우스햄튼, 맨유를 상대로 5연패 예, 비슷한 상대 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브렌단 로저스 감독에 대한 이제 위기론, 경질설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연패 과정의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수비력 아니겠습니까? 예, 무려 그 16실점으로 본머스 승격팀이죠. 18실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머스 같은 경우는 리버풀과의 경기, 단일 경기에서 많은 골을 내줬기 그렇죠. 때문에 예, 9골이죠. 꾸준히 많이 먹은 팀은 역시 레스터시티다. 예. 뭐 최악이라고 해도 사실 과한 평가가 아닐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 사실 레스터시티는 이적 시장의 실패가 크지 않은가 싶은데 예. 웨슬리 포파나가 결국 첼시로 갔죠. 예, 그리고 포파나가 그러니까 조금 태업을 했었죠. 예, 태업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2군으로 보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3라운드와 4라운드는 명단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1, 2라운드는 정상적으로 출전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집중도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떠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브렌던 로저스 감독 역시도 현재 이 모든 거를 다루기에는 그에게는 너무 과중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현재 플레이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2군에 보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었죠. 사실 뭐 이제 어린 나이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았고 여전히 어린 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적설이 있다고 해도 경기에 집중하고 경기력을 유지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렇죠. 포파나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예. 뭐 해맑게 웃으면서 리스 제임스랑 이제 함께 뛰는 첼시 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지금 다른 수비수들, 사실 포파나 외에도 레스터시티에 예. 좋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또 영입한 선수들도 지난 여름에 예. 있었고 다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럼 뭐 이번 시즌 아예 외면하고 있죠. 브렌던 로저스 감독이. 그런 가운데 이제 최윤주는 현재 그 갈라타사라이 이적설에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예. 어제도 그 갈라타사라이 보드진들하고 미팅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적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예. 왜냐면은 어쨌건 레스터 시티가 원하는 이적료를 지불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데드라인이거든요. 예. 터키는 데드라인이 조금 늦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베스테르고로도 아예 그냥 명단에서 제외되는 그런 모습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슐마트 이제 덴마크 대표팀 감독이 이번에 이제 대표팀 명단에 제외를 했죠. 예. 베스테르고를. 그러면서 그의 상황이 현재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게 그의 잘못은 아니다. 왜냐면은 아예 그 로저스 감독이 안 쓰는 거니까. 예. 뭐 태업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베스테르고라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서 그는 현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셰인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맥과이어가 떠난 이후에는 얼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에 급격하게 좀 떨어졌고. 약간 그가 십자인대 파열되고 나서 좀 안 좋아지기 그렇죠. 시작을 했었고 베스테르고르는 좀 레스터랑 안 맞는 그렇죠. 유형이기도 하죠. 사실 뭐 장신에 뭐 나름 공도 잘 차는데 속도가 너무 떨어지는 선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베스테르고르는 에반스의 후계자로 영입을 한 거에 가까운 건데 에반스가 여전히 무려 베스테르고르보다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에반스를 밀어내지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결국에 지난 시즌에 조금 기대를 갖고 영입했다가 괜히 이적했다. 그냥 소튼에 남는 게 나았었죠.
그래서 지금 포파나도 나갔는데 다른 주전급이 되어야 할 선수들의 경기력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비 구성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이 지금 수비 라인을 구성하고 있나요? 예, 뭐 에반스가 그러니까 여전히 예. 베테랑인 에반스가 주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티가 이제 부상도 좀 있었고 이 선수도 예. 그렇게 폼은 좋지 못해요. 예, 그런데 어쨌건 4경기에 중앙 수비수 나왔었고 이게 상황이 안 좋다는 게 보이는 게 수비형 미드필더, 그것도 키도 크지 않은 은디디가 센터백으로 2경기에 출전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좌우 풀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번갈아 가면서 뛰고 있어요. 예, 지금 루크 토마스와 제임스 저스틴. 사실 이 선수들이 양쪽을 다 소화하면서 뭔가 그 안정되지 못한 모습, 그리고 이제 짜임새가 떨어지는 모습, 게다가 믿을만한 선수가 확실히 좀 보이냐. 프리미어 리그 같은 그 빠르고 피지컬적인 리그를 버틸 수비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레스터시티의 문제는 수비에 있다. 예. 지금 경기마다 많은 슈팅을 내주고 있어요. 뭐 그래도 슈팅 허용 횟수 자체는 뭐 적은 편에 속하긴 해요. 예. 12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다 슈팅 허용 횟수에서 이제 경기당 예. 12위에 위치하면서 슈팅 허용 자체는 아주 많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12.5회를 예. 내주고 있는데 이제 실점을 많이 하고 있다. 뭐 그 기대 실점은 일단 5위에 올라 있고요. 현재. 예. 더 큰 문제는 역시나 이제 골키퍼 문제도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레스터의 수호신 역할을 맡아왔던 카스퍼 슈마이켈 골키퍼가 이제 니스로 이적을 했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떠난 건데요. 좀 놀랐어요. 레스터시티 하면 이제 떠오르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많은 성과를 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할 게 없고 좀 느낌에도 이제 앞으로 예. 기대가 안 되는 그런 걸 감지했나요? 거기다가 뭐 어쨌건 간에 무려 11년이나 있으면서 레스터 동화를 썼었죠. 예. 레스터 시티가 우승을 했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FA컵 우승과 그리고 커뮤니티 시드 우승에도 그때는 또 엄청난 선방들을 보여줬었잖아요. 예. 근데 슈마이켈이 떠났으면은 이제 보강이 필요했었던 건데요. 예. 문제는 영입을 안 하고 그냥 백업 골키퍼인 워드를 주전 골키퍼로 올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워드랑 이베르송이 이제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다, 넘버원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로저스가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워드는 정말 대단한 골키퍼고 막 나는 그를 뭐 와포드전 때 봤을 때 넘버원이 될 거라고 봤고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던 건데요. 예. 어쩌면 워드 입장에서는 좋았을 텐데 막상 이제 선방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기대 실점에서 실제 실점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무려 마이너스 4.4골. 이게 그러니까 4.4골을 기대 실점보다 더 실점했다는 소리예요. 그쵸. 먹을 만한 기회보다 더 많이 골을 먹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될 골까지 예. 먹었다. 그러니까 골키퍼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기대 실점이 10.6골인데 실제 실점은 15실점. 예.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골키퍼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워드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레스터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하지 않았다. 예. 너무 영입이 없었다. 부족했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이제 레스터 팬들이 어처구니 없어 했거든요. 왜냐면 레스터 가장 지적됐던 게 골키퍼 슈마이켈 떠났으면 영입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였는데 그건 본인 얼굴에다가 침 뱉는 예. 거거든요. 약간 유체 이탈 화법. 그러니까 이제 정말 팀을 생각해서 아니 내가 못하는데 나 빼고 가야 되는데. 백업인데 왜 내 그 주전을 안 뽑아준 거야. 나는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주 솔직한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게다가 문제는 근데 뭐 골을 많이 먹더라도 또 골을 많이 넣으면 되고 또 예. 레스터시티가 그래도 결정력 있는 바디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 팀 득점 자체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뭐 그냥 공동 9위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요. 뭐 그 공동 9위가 현재 레스터의 성적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슈팅 숫자죠. 예, 슈팅 숫자가 59회로 밑에서 세 번째로 예. 적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적은 슈팅에 비해서 골을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득점력의 큰 문제는 득점 자체가 아닌 득점 기회를 만드는 부분에 있다. 거기다가 이제 기대 득점 역시도 5.03골로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확실하게 골을 넣을 만한 기회는 6경기 중에 5골 정도니까 경기당 한 골도 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경기력이다. 예. 근데 저는 여기에는 바디의 노세아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디가 항상, 이쯤이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계속 그래도 꾸준하게 두 자릿수 골을 넣었던 선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 35세가 되니까 이 선수가 안 그래도
이제는 에이징 커브가 올 것이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이유가 속도 기반 선수거든요. 그렇죠. 속도 기반 선수인데도 그동안은 어떻게 꾸역꾸역 골을 넣으면서 그래도 간판 공격수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시즌에는 마침내 골이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2개 어시스트가 있긴 하지만 바디가 이제 떨어졌다. 게다가 이제 바디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도 그렇게 몸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물론 뭐 열심히 했겠지만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다. 뭐 예. 흡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면들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내려왔다. 뭐 레드불빨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레드불을 그렇죠. 항상 경기 전에 막 엄청나게 마신다라고 그렇죠. 루틴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다 됐다. 그런 얘기가 있고 예. 또 이제 카스타뉴 선수가 이제 그래도 팀의 살림꾼 역할을 해왔는데 이 선수한테도 좀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 2경기 연속 이제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저 블랙웰 기자에 따르면은 그동안 가장 어쨌건 간에 꾸준했던 선수인데 예. 왜 2경기 연속 선발 출장하지 못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저스틴하고 이제 루크 토마스를 쓰기 위해서 빠졌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브라이튼전에서 예. 루크 토마스가 이제 자책골을 넣는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 동점골 허용한 게 루크 예. 토마스였어요. 그래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카스타뉴 교체 투입시켰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예. 그러면 왜 카스타뉴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했냐. 그러니까 카스타뉴가 훈련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예. 거죠. 예, 약간 좀 로저스 감독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선수 운영 자체도 너무 뭐랄까 하나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현재. 스쿼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감독이 이 있는 선수들을 잘 조합하고 예. 또 팀적으로 좀 뭉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뭐 그런 부분이 또 안 되고 있다. 예, 거기다가 뭐 처음에는 이제 3-4-1-2 포메이션으로 시작을 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4-1-4-1로 갔다가 가장 최근 브라이튼전에는 4-4-2 포메이션으로 가는 등 전술에서도 어쨌건 간에 물론 뭐 팀이 안 좋으니까 이것저것 예. 시도하는 거긴 하겠지만은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예. 일관성이 없다는 거고. 물론 그거 중에 하나가 통해가지고 이제 쭉 가면 되겠는데 다 안 통하고 있으니 지금 뭐 예. 모든 게 지금 섭섭산중이다 이런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약 처방 감독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로저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나는 축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 네. 풋볼 지니어스잖아요. 애초에 별명이 본인. 숫자라리. 예, 예. 그러면서 전혀 좋은 출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내가 이제 레스터를 걸어 나갈 생각이 없다. 나는 이 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 끝까지 나의 숨이 먹기 전까지 이곳에 머물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한 건 내가 계약 기간 내에 나갈 일은 없다. 예. 확실하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뭐 자진사임하겠습니다. 이거는 꿈도 꾸지 마라. 약간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 예. 여기가 이제 비차이 회장이 팀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도 하고 이러면서 뭐 레스터 동화도 쓰고 챔피언스리그에도 나가는 팀을 만들었었는데요. 예. 문제는 그분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예.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는 그 아들이 이제 그걸 이어서 하고 있는데 레스터를 그렇게 운영할 의지가 안 보인다.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그리고 판매하려고 한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헬기 사고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죠. 많은 추모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당장 그러긴 어려우니까 잘 운영하는 듯했지만 본심은 아버지만큼 축구에 대한 그 열정은 없다. 정리 수순이다. 예,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도 돈을 안 쓰고 도리어 벌어들였거든요. 그리고 영입도 안 하고 했었는데 로저스한테는 1,000만 파운드의 위약금이 있다는 거죠.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나간다면 무조건 1,000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사미 목벨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은 이 1,000만 파운드 정도 금액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있어서는 팀이 이렇게 안 좋으면 그 부담스러운 위약금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도 이게 은근 역대급 그 위약금에 해당해요. 어쨌건 간에 이번에 이제 포터 감독이 위약금이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2,000만 파운드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게스만이 그 전까지 1위였는데 1,700만 파운드거든요. 그래서 1,000만 파운드만 돼도 그래도 역대로 따져도 상위권에 올라가요. 그래도 이제 권에 될 거예요. 팀이 지금 강등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적 시장에 돈도 안 썼는데 뭐 이 돈이 아까워서 경질 못한다. 그것보다는 구단주의 운영 의지 때문에 이 돈을 쓸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올 여름에 가장 이적 시장에서 조용했던 프리미어리그 팀이었죠. 솔직히 말하면은 영입이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물론 뭐 영입이죠. 역제로. 그러니까 그 알렉스 스미시스 골키퍼를 8월 19일에 이제 영입을 했었는데 이 선수도 그냥 보스만 영입인데다가 심지어 챔피언십 선수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주전 골키퍼로 쓰려고 영입한 게 아니고 세 번째 골키퍼로 영입한 거거든요.
예. 저게 이제 워드의 밑에 있는, 워드보다도 더 밑에 있는 선수를 데려온 거고. 예, 그리고 포파나가 떠나니까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예. 파이스를 영입해가지고 마침내 0입을 넘어가게 된 1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1,000만 유로를 쓰긴 했지만 포파나를 8천만 유로에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거의 돈을 안 쓴 거다. 그렇죠. 거의 그 돈에서 훨씬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음에도 최대한 안 쓰려고 해서 데려온 선수가 파이스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이게 넷스펜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적료 수익에서 이제 이적료 지출을 뺀 거를 이제 순수 이적료 지출로 얘기를 해가지고 넷스펜딩이라고 하는데, 넷스펜딩에서 그 레스터가 두 번째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5,600만 파운드를 올린 거거든요. 사실 좀 놀랍긴 해요. 첫 번째일 줄 알았는데 브라이튼이 워낙 또 올여름에 선수를 잘 팔아가지고. 예, 그 쿠쿠렐라를 이적시킨 금액으로 다 영입하고도 2천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비스마도 비싸게 그렇죠. 팔아가지고 그래서 브라이턴이 솔직히 놀랍죠. 이렇게 팔고도 현재 4위를 하고 있는 거는. 문제 이제 감독이 갔기 때문에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그 맨시티도 사실은 이제 혼란을 너무 싸게 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맨시티는 2군 선수들을 은근 비싸게 팔았어요. 그렇죠. 특히 소튼에 이제 잘 팔았죠. 그렇죠. 라비아 선수도 있고 바주누 선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에노지 선수도 있죠.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그리고 또 이제 보내서도 제주스라든지 뭐 스털링 같은 그렇죠. 진첸코 나갔기 때문에 맨시티가 사실 돈을 쓰는 팀으로 알려졌지만 안 쓴 건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이적 시장을 나름 운영하고 있다. 근데 이번 여름이 어쨌건 간에 프리미어 리그가 독보적으로 돈을 많이 쓴 시즌이었고, 이적 시장에서. 그래서 다들 보면은 상당히 많이 썼는데, 레스터는 거기에 역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맨시티는 어쨌건 간에 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된 팀이니까 가능했던 것이었고, 또 브라이튼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스쿼드에 구멍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좀, 그거 생각하면 레스터는 도리어 뭐 슈마이클 나가고, 포파나 나가고, 핵심 선수들 나가고, 바디도 이제 만 35세인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가운데, 이게 메디슨 선수도 계약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할 것이다. 토트넘과 연결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는 그래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남았기 때문에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팀에서 2골 1도움을 올리면서 팀 내 득점 1위이자 또 공격 포인트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전에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었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힘든 골이었어요. 본인이 패스를 주고서는, 그리고 이제 이에나초한테 리턴 패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리블로 치고 가가지고 각도가 없는 곳에서 넣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전에는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다 두 골 다 뭔가 도움을 받아서 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의 능력으로 골 넣은 거거든요. 개인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메디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골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레스터가 기대 득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메디슨의 이런 활약에 조금 힘입은 게 크다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어쨌건 간에 그 메디슨 개인 통산 레스터 구단 소속으로 프리킥 7호골로요. 이게 그 다른 레스터 선수들의 프리킥 골을 다 합친 것과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레스터 시티의 프리키커다. 사실 메디슨 선수가 이제 프리킥 득점으로 이제 하나 인정받고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더욱더 물이 오르지 않았느냐. 최근에 이제 팀이 어렵다 보니까 더 집중력이 좀 높아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메디슨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레스터시티는 메디슨 원맨 팀으로 이제 메디슨 중심으로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대부분을 공격형 미드필더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77경기 17골 11도움을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기록을 한 거였고, 나머지를 다 합쳐도 공격형 미드필더 하나보다도 적어요. 적을 정도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팀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도 2경기를 소화를 했었고, 또 오른쪽 윙 역할도 2경기를 소화했었고, 심지어 중앙 미드필더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이 좀 필요로 한 위치에 다 가서 뛰면서도 가장 좋은 퀄리티를 또 보이는 게 메디슨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포지션이 아닌
좀 팀 사정 때문에 땜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메디슨이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레스터시티가 안 좋은 이 시점에 좋은 선수구나 이런 게 다시 한번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뭐 경기당 슈팅 횟수도 팀 내에서 가장 많죠. 예, 오히려 이제 스트라이커인 바디 선수는 경기당 슈팅이 0.8회인데 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가 빠져나가서 슈팅 기회를 잡지를 못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결국 이제 3배 이상의 슈팅을 메디슨이 하고 있고, 또 메디슨 선수가 이제 기술이 좋고 돌파도 좋은 선수다 보니까 경기당 이제 기회, 파울도 많이 얻어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파울 얻어내는 수도 2.4회. 어떤 의미에선 견제도 거기가 가장 많이 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찬스 메이킹은 1.8회로 틸레망에 이어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틸레만스, 메디슨 둘 다 이적설이 있었지만, 예. 어쨌든 레스터시티가 영입을 안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안 내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보낸 것도 좀 있을 것 예. 같고요. 경기당 패스 횟수는 이 선수가 5경기 중에 4경기를 그러니까 예. 2경기는 공격수, 예. 2경기는 윙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걸 고려하면은 팀 내 5위라는 수치가 낮은 게 아니에요. 높은 거예요. 나머지 선수들은 수비 쪽에 3명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틸레망 1명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엔 경기 관여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 공이 공격 쪽에 있는 메디슨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온다. 예.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윙 역할을 아무래도 소화를 하다 보니까, 예, 경기당 크로스 횟수도 공동 4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롱볼도 2.6회로 네 번째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디슨이 슈팅도 하고 크로스도 하고 패스도 하고 돌파하면서 파울도 뭐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크로스도 하고 롱볼도 예, 보내고 이러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수비도 열심히 가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 들어서 조금 원래 메디슨은 수비를 그렇게 하지 않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예, 이번 시즌 들어가지고 수비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서 파울을 범한 횟수도 이제 1.4회인 거고요. 예, 가장 많죠. 본인이 앞에 있다가 또 끊어내는 상황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상대 패스 줄기도 차단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0.8회로 이것도 이제 팀 내에서 공동 2위입니다. 예. 그리고 크로스 차단도 0.2회로 팀 내에서 공동 3위입니다. 이렇게 4명밖에 기록한 선수들이 없어요. 그 모든 걸 지금 메디슨이 다 하고 있다. 공격, 수비를 다 하고 있다. 이것도 놀랐어요, 저는. 예, 경기당 태클 시도도 4번째로 많이 할 정도로 성실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클 성공도 팀 내에서 5번째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엔 이제 메디슨이 지금 멱살 잡고 레스터시티를 구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메디슨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토트넘 이적설이 있을 때 굉장히 필요한 선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 선수가 뭐 이제 오른발을 쓰긴 하지만 왼발도 잘 쓰는 편이고 말씀하신 대로 올 시즌 더 드러나긴 했지만 수비 가담까지 잘 되고 뭐 전천후로 미드필드의 모든 위치를 설 수 있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원하는 창의성뿐만 아니라 활동량이라든지 뭐 부지런히 움직이는 면이라든지 전술적인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에릭센보다도 나은 옵션이다 훨씬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됐는데 여기 못 온 상태입니다. 저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진 않는 거는 예. 이번 시즌은 확실히 수비적으로 예.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예. 그 전까지는 메디슨이 그래도 공격에 더 집중하는 그렇죠. 모습이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의구심은 조금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어쨌든 지금 보이는 모습이라면 아주 콘테 감독이 예. 현 시점의 토트넘의 운영 상태를 본다면 딱 필요한 선수가 아니겠느냐. 예. 지금 공격이 너무 안 풀리고 있는 그렇죠. 상태고. 그래서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에서 아마도 이 메디슨을 직접 보고 콘테 감독이 좀 원할 가능성도 생길 것 같고 또 메디슨 입장에서도 물론 레스터 시티에 대한 애정이 있겠지만 솔직히 뭐 머릿속으로는 이제 올 시즌이 레스터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아니겠느냐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경기가 더더욱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레스터 시티가 많은 전술을 시도했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예상을 못하겠어요. 왜냐면요, 이 팀이 계속 바뀌어왔다고 했잖아요. 예.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선발 명단도 너무 많이 바뀌어왔고, 네. 그래서 예상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저는 이거 제가 그냥 추천하는 걸로 이번에 바꿨어요. 내가 예. 로저스다. 부저스다. 약간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요. 근데 바디를 선발 명단에 빼셨어요. 예, 바디가 왜냐면은, 예, 요새 안 좋기도 하고, 저는 지난 그 브라이튼 전에 다카하고 이해하는초가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예, 어쨌건 간에 그 경기에서 골은 넣었었거든요. 그 실점을 많이 해가지고 2대5로 패했지, 그렇죠. 골은 2골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디를 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어쨌건 간에 레스터가 그나마 되고 있는 게, 미드필더 3인방, 메디슨, 주스버리 홀, 그리고 틸레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3명을 다 쓰면서 또 수비적인 밸런스까지 잡으려면은,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은디디 별로 좋아하는 선수 아니에요. 예. 저는 멍청한 선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 은디디 별로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은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 그 지금 너무 수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실점을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팀이니까 은디디 수비형 미드필더로 넣으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3명을 다 한꺼번에 쓰면서도 또 메디슨을 굳이 측면에 안 돌리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듀스버류가 틸레만과 그리고 또 이제 좌우 윙에 메디슨하고 이제 반스를 썼는데 반스도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고려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반수 정도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근데 십자인대 파열되고 예, 나서 역시 또 십자인대. 예, 좀 예전만큼은 못 예. 하고 있긴 해요. 예. 결국 이렇게 나온다면 뭐 최근에 썼듯이 은디디가 상황에 따라서 저스틴과 카스타뉴 둘 중에 한 명이 공격으로 많이 올라가면 뭐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뭐 커버도 해줄 수 있고 예. 기존의 뭐 로저스 감독의 전술을 유지하면서도 단점들을 보완한 전술이 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수비가 손흥민 선수가 공격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예. 걱정되는 수비 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긴 한데요. 저는 이제 토트넘 예상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요. 토트넘이 경기력이 지금 갈수록 안 좋아지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세유전도 솔직히 그 경기 지는 경기였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퇴장이 나오고 나서 예. 그러고 간신히 이겼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막판에 두 골 들어간 거잖아요. 두 골도. 피샤이도 예. 또 머리로 넣었고. 예, 그리고 마르세유전에도 그가 너무 플레이 자체가 안 좋았어요. 그 패스 자체가 질이 너무 안 좋았는데 스포팅전은 스포팅이 잘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 경기는. 근데 누가 못하나 해서 토트넘이 더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포팅이 이겼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패스가 안 될 정도면은 예상하기가 너무 솔직히 현재 레스터는 토트넘이 이겨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이겨야 되거든요. 객관적 전력에서 지금 최하위 팀이잖아요. 최하위 팀. 근데 지금의 토트넘의 경기력 보면은 레스터도 과연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좀 싶은 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자꾸 이 경기 골 넣을 것이다, 이 경기 골 넣을 것이다 이런 게 더 부담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냥 믿고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걸 믿고 응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지금 시점은 그냥 무조건 응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카스타뉴가 이렇게 뭐 피지컬이 좋은 선수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1대1 대결에서 못 이길 선수도 아니고 게다가 있어서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잘하는 선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게다가 이제 뭐 아마티가 나오든 파이스가 나오든 그렇게 손흥민 선수를 애먹일 것 같지 않아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 뭐 충분히 이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솔직히 패스가 와야.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예. 페리시치 선수랑 자꾸 그러니까 동선이 겹치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예. 거기다가 스포팅전도 그 구조적으로 충분히 골 넣을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굉장히 조급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플레이의 조급함이 그렇죠. 좀 보여요. 예, 좀 그러니까 솔직하게 마무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기회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때 좀 주저하는 게 있어요. 네. 패스를 할지 아니면 슈팅을 가져갈지 좀 주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응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뭐 이 경기가 상대 팀의 뭐 실력이나 수비의 강력함 때문에 우려되는 건 아니지만 손흥민 그렇죠. 선수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경기에도 페리시치보다는 세세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를 페리시치가 뛰기도 했고 세세뇽 선수가 뛸 때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좀 활기차게 또 공간 배분을 하면서 플레이가 되고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충분히 좀 가동될 텐데 손흥민 선수를 빼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흔들리고 있는 레스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결과를 못 낸다면 토트넘이 그 A매치 기간 동안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점수력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시점에 레스터 만난 게 천운이기도 그렇죠. 해요. 예. 토트넘 입장에서는 천운이기도 한데 역설적으로 천운이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못 이긴다면 못 이기면은 정말 그러면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사실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로 인해서 이 경기가 뭐 연기될 수도 있다, 혹은 홈 경기 장소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래 일정대로 토트넘의 홈에서 그대로 열리게 됐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 경기 홈에서 치르고 또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지난 또 맨시티전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 부담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치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유리한데요. 과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메디슨 같은 선수가 토트넘에 온다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메디슨이 어떤 선수인지도 또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토트넘과 링크가 예전부터 있었던 선수예요, 메디슨이. 굉장히 그러다 보니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편에서는 메디슨의 커리어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제 메디슨 선수의 풀스토리, 메디슨이 어떤 선수인지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고, 또 3편에서는 메디슨의 잉글랜드 대표 경력 및 개인적인 이야기, 델리 알리 선수와도 이제 절친한 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거든요. 메디슨 선수의 풀스토리 2편, 3편도 정주행 부탁드립니다.